와, 오늘은 또 우리 높으신 분들이 이쪽 자리가 아니고 이쪽 자리에 앉으셨네. 그쪽 자리보다 저 좋죠? 예.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Y직급인데 여태까지 강의는 내가 직급을 한 이유 뭐 이런 거, 내가 왜 직급을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높여서 우리들이 왜 직급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왜 직급을 하는지, 그래서 제목을 뭐 영문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Our Y직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 광경이 뭘까요? 예전에 20-30년 전에 우리 동네 모습이에요. 우리 동네에 쌀집이 있었고 신발집이 있었고 미장원이 있었고 문방구가 있었고 다 있었죠? 그래서 소비를 다 여기서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정육점 아저씨도 고기는 여기서 팔고 신발은 이 집 가서 사고 옷은 여기서 사고 다 소비자건 소상공인을 하는 사람이건 다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주체가 이 소비의 주체가 바로 이 서민들이 주축을 이루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대 어느 사람은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는 또 취직을 해서 점원으로 일할 수 있었고 그 또 점원은 다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게를 열어서 또 사장이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는 누구나 다 돈이 다 여기 몰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다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돈의 주체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런 패턴으로 갔던 거거든요. 자, 생산자가 있고 총판이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잘 이루어지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게 원래 판매 구도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림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소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그룹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서민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 도매까지도 어느 정도 서민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을 하면 결국 서민들이 이것을 유통을 해가지고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민들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 놓은 굉장히 올바른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트, 대형 마트가 이제 등장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대형 마트가 딱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는 정육점 사장님이 옷은 여기서 샀었는데 고기는 자기가 동네한테 팔면서 자기도 어디 가서 옷을 사게 돼요? 마트 가서 사는 거야. 또 동네 슈퍼를 갔었는데 동네 슈퍼를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마트를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도 마트를 가고 여기에서 소상공인 일하는 사람들도 마트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지역 동네에 풀려야 될 돈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면 대기업 쪽으로 몰려 들어가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서서히 뭐예요? 골목 상권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골목 상권이 그때부터 죽기 시작. 그래서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 살려졌나요?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골목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이때는 소매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소비자였고요. 그죠? 소매하는 사람도 소비자였고 도매하는 사람도 소비자였고 도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소비자였고 총판에서 일하는 사람도 소비자였고 그리고 생산자, 일하는 사람도 다 소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어디 가서 소비를 한다? 결과적으로 자기 동네에 와서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돈의 주체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노력만 하면은. 그리고 거기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운수업이 생기고 임대소득이 생기고 생산자 소매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총판이나 도매는. 생산을 많이 하면 총판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시켜주는 역할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부대 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매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매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창출 이런 것들, 소비자 편익,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점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부적으로. 그리고 다 없어지고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부터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마치 이 자연 생태계 밀림에서 사자가 나타나갖고 모두 다 죽여버린 거야, 중간 놈들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유통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야. 그래서 거의 모든 수익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주머니로 들어오고 우리 이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온 겁니다. 이때부터 골목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이것까지는. 왜? 한계가 있었어요. 뭐로 판매했어요?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죠? 큰 쇼핑센터를 오프라인으로 만드니까 이것도 그래도 한계는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만 죽였지 그래도 괜찮은 상권은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이때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요, 전국을 상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지역상권이 죽으니까 알바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알바 천국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어느 회사, 어느 쪽의 이름이니까 알바 세상이 돼버린 거야, 세상이. 여러분 주변에서 지인들 중에 여기 알바 가시는 분 있죠?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골목 상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비의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의 소득을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부자가 되고 돈이 돌고 결국 그 돈 갖고 미장원도 가고 다 해서 다 살았는데 요즘 미장원은 장사가 안 된대. 왜냐하면 돈이 다 절로 가버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제 지인 중에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식당이 너무 안 돼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때 보면 손님이 많냐면요, 예전에 코로나 때 정부에서 돈 줄 때 있죠. 공짜 돈 줄 때. 그 많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든지 얼마씩 주는 날 있죠. 그날은 메어 터집니다, 식당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머니가 얼마나 메말라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주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소비의 주체로 살아야 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로 전략한 거예요? 시간제 노예로 전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알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여기서 돈을, 매출은 다 가져가고 결국 알바만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자, 2002년 온라인 쇼핑 점유율이 쿠팡이 24.5%고요. 네이버가 23.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답니다. 거의 두 곳이 거의 한 40% 이상의 점유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래액은요, 쿠팡이 32조를 한답니다. 32조. 그리고 네이버가 29조 한답니다. 이게 엄청난,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종로를 갔더니 제가 원래 종로통이거든요. 학원도 종로에서 다녔고 젊은 시절을 다 종로에서 보냈어요. 거기에 그 금강제와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권이잖아요. YMC 있고 그쪽에 임대가 막 붙어 있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요새 붙은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됐대. 안 나간답니다. 건물 안에 30억, 40억을 싸게 해줘도 안 팔린대요. 이게 골목 상권이 아니에요. 중심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트가 들어왔을 때는 골목 상권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심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최고의 상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서부터 상가는 앞으로 미래가 없어. 상가에 투자하지 마. 상가에 투자하지 마 그랬는데도 3년 전에도 계속 상가에 투자하지 마. 상가에 투자했는데도 엄청 투자를 하더라고. 노후 준비한다고 주변에 말렸어요. 근데 투자해갖고 다 공실이야. 거의 다 공실이에요. 아니면 공실 아닌 사람도 어떻게 돼요? 뭐 1년 풀이, 1년 동안 세를 안 받고 그래서 겨우 나가. 그런 시대가 돼. 이것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제 온라인 대형 공룡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겁니다. 유통은 이렇게 변해왔어요. 처음에는 생산자, 총판, 소매 이렇게 변해왔다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서민들이 유통에 참여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은 서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산층이 많았고요. 제법 조그만 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동네 유지들도 많고 많이 만들어지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여기서 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서 무슨 시대가 됐어요? 대기업이 유통을 주도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돈이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서민의 주머니에서 대기업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차. 그러면서 마지막에 온라인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홈쇼핑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대형 온라인 기업이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대형 쇼핑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대형 쇼핑몰도 잡아먹어버렸어요. 얘네들은. 블랙홀이 내니까 다 잡아먹는다니까. 그래서 대형 쇼핑몰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문 닫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진짜 방심하다가는. 그만큼 파급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생산자를 직접 소비하는 이런 네트워크 MLL이 원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로 갈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유통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 온라인 대형 쇼핑몰이 흡입력이 더 강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MLM 판매 이 사업이 번창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를 줘버린 겁니다. 국내 A사가 시작할 때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살아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G9이 막 시작할 때도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특히 코로나의 힘을 받아갖고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대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 참여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생산, 직거래, 프로슈머, 소비자가 소득의 주체가 되는 소비자 서민 유통 시대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와갖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것이 생태가 좋다 그래도 다시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개념의 비즈니스인 바로 M&L, 소비자가 소득이 되는 이 네트워크 다단계를 우리가 활성화시켜가지고 다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와야 된다?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져오지 못하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알바를 하든가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취약계층으로 돼갖고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먹든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알바를 할 거야? 아니면 정부에서 돈 받을 거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에까지 와 있다. 자, 우리나라 다단계 업체 순위 2022년 순위입니다. 아메이가 여전히 1위를 하고 있어요. 애터미가 2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PM이 3위까지 올라갔고 뉴스킨이 좀 떨어졌어요. 뉴스킨은 좀 떨어지고 PM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일 제품으로 3위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영업력이 대단한 거예요. 제품이 대단한 게 아니라. 자, 제가 쭉 추적을 해왔는데 유니시티가 2천억 대까지 떨어졌었는데 1,000억을 회복을 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 합쳐봐야 국내 네트워크 시장 다 합쳐봐야 5조 4천억이라는 거예요. 아까 쿠팡이 얼마라 그랬어요? 32조. 네이버가 몇 조요? 거기도 30조. 근데 우리는 130개 업체를 다 합쳐도 얼마? 5조. 거기서 아메하고 애터미 매출이 2조예요. 2조가 넘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네트워크 시장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트워크 시장 전체로 봐서는요,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협동조합도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네트워크들이 나와서 매출이 1조까지 다 올라가 버려야 돼. 1조 이상씩.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돈이 서민들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우리 같은 네트워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이버 쿠팡이 다 삼키고 있어요. 뭐든지. 면세점도 지금 면세품도 팔아. 면세품도. 여러분 안 파는 게 없습니다. 문짝이 필요하면 문짝도 팔고요. 욕조가 필요하면 욕조도 팔고요. 뭐든지 다 건축 자재서부터 모든 것을 다 팔아요. M&M 물건도 팔고 있죠. M&M 물건 중에 안 파는 다단계 물건 안 파는 거 있나요? 다 판다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 영업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폼클렌징 얘기가 나와서 우리 폼클렌징 좋은 게 있어요. 얘기를 했더니 미용실 원장이 그럼 그거 하나 자기 사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써보세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던 손님이 나이도 좀 있는 손님이에요. 핸드폰으로 탁 쳐가지고 쿠팡에 있네. 그 즉시에서.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젊은 사람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60살 먹은 사람도 다 쿠팡을 뒤져서 물건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쿠팡이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단지 쿠팡이 더 비쌌어. 다행히 비쌌다고. 1,몇백 원이나 비쌌어.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이 다 먹어치우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쿠팡에서 우리 물건을 팔면 우리 회사에서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에서 판 게 아니죠? 어느 개인이 샀다 파는 거죠? 이거 중고예요. 그러니까 중고로 분리해야 돼요. 이거 우리 협회 같은 데서 우리 강의를 해야 돼요. 중고라고 별도 칸을 만들어서 팔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중고인데 사용 안 한 거다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중고인데 미사용입니다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건데 마치 회사에서 그걸로 공급해 갖고 새 제품을 파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네트워크 협회에서 이거 가만히 내두면 안 돼요. 그래서 중고품 파는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넣어라. 근데 사용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건강식품 이런 건 재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는 회사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우리들은 우리대로 노력을 다 같이 이루어야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상대는 타 네트워크가 아니고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공룡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비자 주권 시대를 회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의 주도권을 거대 기업에서 우리 서민 소비자 힘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대안은 다단계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통의 흐름을 잘못 고친 걸 고치는 것이 뭐다? 다단계라는 거예요. 다단계를 활성화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돈을 우리들의 서민의 주머니로 다시 갖고 오게 만드는 유통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21세기 최고의 유통은요, 이 바로 다단계예요. 이 굉장히 선진화된 유통 체계라니까요. 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G컵이 답이라는 겁니다.
G급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까 그 순위에서 우리가 1위로 못 가 있는 것이 그냥 신기할 정도야. 미스테리야. 우리가 1조를 못 가는 것이 미스테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왜 쿠팡을 많이 사용하는지 나온 게 있어. 왜 쿠팡을 많이 사용하냐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야. 뭐요? 빨라서요. 빨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까 저기 밤에 시키면 아침에 도착해요? 그러는 거야. 그거 일부 품목이죠. 일부 신선식품만 그런 거죠. 어차피 쿠팡도 오늘 시키면 내일 와요. 그죠? 오늘 시키면 내일 오죠? 우리 G급도 오늘 시키면 내일 와요. 근데 대부분의 제품은 쿠팡도 늦어질 수 있고요. 빨라야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신선식품만 10시인가 얼마까지 시키면 아침에 갖다 줘요.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베꼈다는 거예요. 쿠팡은 빠르다. 로켓 배송서부터 시작을 했고 걔네들이 그 마케팅을 성공한 거예요. 실제 전체적인 걸 따져보면 빠른 것도 없는데 몇 가지 미끼 상품, 마치 물건을 팔 때 싸게 몇 개를 팔아버리면 그 집 물건이 다른 거 비싸더라도 다 싸게 느껴지는 것처럼 쿠팡이 그렇게 마케팅을 펼쳐갖고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쓰기가 편하다. 쓰기가 이미 쓰기가 결제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거야. 물건 주문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착 키면 착 나온다는 거야 물건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편리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리성, 배송이 빨라서, 그리고 교환을 잘해준대. 사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로 가져가 버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대부분은 다 이 쿠팡이나 네이버를 선호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좋아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 G급은 어떻게 돼요?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좀 결제가 여기처럼 아직 좋지는 않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돈을 쿠팡에다 주는 것이 낫겠어요? 우리 이웃한테 주는 게 낫겠어요? 우리 이웃한테 주는 게 낫잖아요. 그 점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은 절대 검증된 물건이 없어요. 그냥 문만 열어놓고요. 너네들이 팔고 싶은 거 다 가져와서 팔아. 그렇게 파는 거예요. 소비자가 선택해서 어떤 게 좋은지 리뷰 보고 막 따지잖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리뷰에 의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물건을 파는 겁니다. 소비자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 G급은 어때요? 내가 먹어보고 내가 써보고 검증된 물건을 공급하잖아요. 이게 진짜 소비거든요. 따지고 보면 좋은 소비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의식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쓰는 분은 없잖아요. 저도 쿠팡을 애용하지만 G급에 없는 것만 사지 G급에 있는 거는 다 G급에서 산단 말이죠. 왜? G급에 물건이 들어오면 G급 걸 다 쓴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의식이 완전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G급의 장점을 모르니까 이제 쿠팡 걸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부터 의식을 바꿔야 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의식을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 내 지인, 친구 이런 사람들부터 의식 개혁을 시켜줘야 돼요. 주에 일주일에 1.5회 방문을 한다 그래요. 일주일에 1.5회. 그리고 주에 평균 5만 원씩 쓴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규모가 206조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규모가 206조예요. 이 중에서 다단계가 몇 조 하고 있다고요? 5조 하고 있다고. 5조. 화장품 판매만 몇 조를 하냐면 5라고 써 있으니까 2 곱하기 2 하면 화장품 시장만 10조야. 생활용품 시장이 한 17조 정도 되겠네. 생활용품 시장만 17조예요. 이게 2015년까지만 해도 얼마였냐면요. 53조밖에 안 됐었어요. 전체. 2015년도 G급이 막 탄생됐을 때만 해도 53조였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그때는 온라인 마케팅이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됐다고요. 장애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6조입니다. 그 사이에. 국내 건강식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61조. 61조인가요?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시장에는 홍삼이 1위예요. 2등이 비타민입니다. 3위가 프로바이오틱스, 4등이 뭐예요? 오메가3, 5등이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6등이 단백질 보충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서서히 1등에서 어떻게 돼요? 홍삼 시장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조금씩. 그리고 홍삼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의 강자죠. 홍삼 시장 직급이 최고 아닌가요? 이건 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최고죠. 홍삼 시장. 그리고 종합영양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고죠. 종합 비타민 3개월이 얼마? 27,000원이 안 돼. 세계 최고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엄청나게 좋죠. 그리고 RTG 오메가3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뭐에 앞서 있어요 지금? 체지방 감소 단백질제 이거 최고 수준이죠. 디일렉서. 그리고 이번에 뭐 나왔죠 또? 화이트 콜라겐. 예술이야. 난 콜라겐이 이렇게 맛있는 콜라겐을 처음 먹어봐요. 그거 이만큼 가져나가고 하나씩 주면 다 오다가 들어와. 나도 달라 나도 달라. 나는 못 받았으니까 다음에 갖다 달라. 이렇게 쉬운 영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 콜라겐은 성분은 좋았는데 입에 집어넣으면 안 넘어가. 좋긴 좋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에 최고의 시스템을 갖춰 있는데 왜 우리가 1조, 2조, 3조를 못하냐고요. 자, 근데 왜라고 이제 전체적인 요인을 보면요, 제가 보면 일단은 불법 다단계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다단계 그러면 다 불법적으로 생각해요. 다단계가 아닌 것도 다단계처럼 생각해. 이제 뭐 방문 그 방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인셀덤 이런 것도 다단계라고 생각을 해. 거기서 사기를 쳐도 다단계 쪽에서 사기 쳤다고 생각을 해요. 구분을 못하니까 일반인들은. 요번에 뭐 시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년에 했던 거. 내가 오래 못 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절대 오래 못 놀 거라고 그랬는데 오래 터졌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세뇌가 무서우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무 까딱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 그리고 아무 죄가 없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었다는 거죠. 마치 사이비종교에 빠져가고 교주 잡아놓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고 또 합법적이라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갖고 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야. 사람들한테. 다. 부정적인. 그나마 부정적인데 또 어떤 회사가 운영을 잘못해갖고 사람들한테 자꾸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오너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였죠, 예전에. 지금 다단계는 이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뭐 금방 뭐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유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허구나 가장된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회원 유치를 해갖고 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난 다단계는 절대 안 해. 나한테 다짜도 얘기하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 가치 없는 상품을 좋다고 속여가지고 엄청나게 고가로 팔았던 문제들. 이런 것들에 피해를 당한 사람, 그 일가족들, 지인들은 다 다단계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갖고 가치 손상을 해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항상 장기적인보다는 단기적인 결과로서 이 승부를 보려고 하면 분명히 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시스템, 그물망을 짜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내가 그 큰 그물망이 없는 사람은 그물을 조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타를 아무리 잘 짠다 그래갖고 금방 짜버리나요? 그 한 올 한 올 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인내를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결책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성과 윤리, 거짓 정보 없이 진짜 정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야 돼요. 이제는 진검승부예요. 옛날처럼 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시대는 없어요. 이제 진실. 그래서 G급이 강하다는 거야. G급이 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땀 한 땀 우리가 진실을 알려가지고 전하면서 그것이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진검승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정한 보상 구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위 참가자들도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우리 있잖아요. 뭐야? 추천수당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제 또 오늘까지 일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파트너 지금 자고 있어요. 졸려서 어제 늦게까지 어제 11시 넘게까지 해나스쿨을 했어. 그래서 지금 제 앞에서 졸고 있어요. 제 파트너가.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추천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천수당은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방판처럼 들어오는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G급에서 돈이 안 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추천수당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열심히 개척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제품을 팔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전달해줘도 금방 수입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추천수당이 큰 수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후원수당이 크죠. 나중에 매칭수당이 크겠죠. 그러나 처음 하는 사람은 추천수당이 제일 큽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돈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거의 추천수당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교육 및 지원 시스템 가지고 있고요. 법적인 걸 준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중심, 고객 만족을 중시하고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정도를 가라는 겁니다. 정도를. 좋은 제품 갖고 좋은 거 갖고 어떻게 돼요? 제대로 사업만 하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여기서 뭔가 벗어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품 구입 시 편리성 때문에 아니야. 내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품 좀 쉽게 구입한다는 거로 편리하게 구입한다는 거로 매출의 35%를 대용으로 줄 거냐. 너 대용해 주는 게 좋겠어? 후에다 주는 게 좋겠어? 내에다 주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내 이웃들한테 주는 게 좋겠어? 라고 물어보세요. 어차피 매출의 35%는 누구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출의 30%는 누구나 가져가는 거야. 그걸 몽땅 어디다 줘요? 구 아가리에다가 다 넣을 거냐. 그거를 우리 소동기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가져옴으로써 식당도 잘 되고 동네 식당도 잘 되고 동네 미용실도 잘 되고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35%를 공정한 룰로 우리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소비자 혁명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나중에 대한민국에는 딱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 알바와 정부 지원금 받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전 국민이. 이 심각한 상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증과 상관없이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검증된 제품을 판매한다. G급 쇼핑몰에서. 그래서 우리도 쇼핑몰이에요. 쟤네만 쇼핑몰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훌륭한 대단한 쇼핑몰이고요. 저건 그냥 쇼핑몰이에요. 크기만 컸지. 공룡처럼. 모른다는 겁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홍보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다단계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완전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마음을 가져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너 다단계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내 아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계몽시켜가지고 나라를 구해야겠냐고. 응? 진짜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와서
교육을 받아갖고 진짜 좋은 것이 뭐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돈만 버나요? 보람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면 직급을 전하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기부를 매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직급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다 살리는 일이야,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기부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의로운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직급하세요. 직급이 가장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부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무슨 일? 너 요가 한다고 회사도 그만뒀잖아. 너 갑자기 엄청 적극적이다? 혹시 직접 판매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 최근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난 처음에 좀 생소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내 상황이 딱이더라고. 생각났다. 그 최근에 내 주변에서도 그거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맞아. 요새는 조합도 있어서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확인만 하면 믿을만하고 괜찮더라고. 야, 그나저나 애기는 잘 크고 있어? 아, 육아까지 하면서 바쁘진 않아? 우리 딸, 이모한테 인사해야지. 좀 정신없긴 한데 너 사랑해요. 그래도 중간중간 일할 수 있어서 좋아. 요새 나 같은 상황에 정말 다행이다 싶지 뭐야? 아, 너 최근에 주영이랑 연락한 적 있어? 걔 요즘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너랑 비슷한 일 하는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연락하고 있는데 걔는 투잡처럼 하는데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 나도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전반적으로 엄청 성장 중인 산업이라고 하니까 나도 훨씬 좋더라고. 야, 다들 만족하면서 일하니까 좀 부럽다? 나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 야, 이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아, 너무 좋지.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갔던 그 와플집 기억나? 나 너무 가고 싶어. 거기 가자. 그 와플집에서 만나. 새로운 도전들을 위해 더 나은 직접 판매 산업을 만들어갑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예, 한 편 더 부탁해요. 한 편 더. 아들 왔어. 아빠, 다단계가 뭐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내 짝꿍 서준이는 엄마 다단계 안 돼. 다단계가 멋진 거야? 우리 아들은 몰라도 돼. 왜? 이게 굉장히 나쁜 건데. 왜 나빠? 왜? 이게 이 다단계가 왜? 아들 잠깐. 아니 애한테 올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아침마다 닦는 칫솔, 점심마다 먹는 영양제, 저녁마다 바르는 화장품, 치약, 칫솔, 비누, 오일, 샴푸, 홍삼, 드링크, 케이크, 스킨, 로션, 그릇, 냄비, 정수기, 공기청정기, 화장지까지 전부 다! 복잡한 유통부자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들 이렇게 잘 쓰고 있으면서 말이야. 다단계 산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또 하나의 유통산업인 걸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들, 서준이네 엄마 멋있는 일 하는 거 맞아. 와서 저녁 먹자. 이제 알았지? 받아. 엄마! 이제 알았죠? 네. 자부심 가져야 돼요. 어깨 쭈그러들어야 돼요. 어깨 탁 펴고 모르는 사람인데 개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 중에서 G쿱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게 G쿱입니다. G쿱의 모회사예요. G쿱은 이렇게 생산, 거의 판매 제품의 중요 제품을 거의 다 직접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멋진 생산 회사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있을까요?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래서 33,000평 규모의 연구소부터 모든 것을 다 해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우수기업 연구소를 지정했고요. 그리고 패밀리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생명보강연구원에서 패밀리 기업으로 인정받았어요. 지정받았어요. 연구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약 4만 개 이상의 우리나라 전체 연구소 중에 35번째 안에 들어간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민이 되죠? 너무 신제품이 많이 나와서. 응? 근데 그냥 시시하게 나와요? 대단하게 나와요? 대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나온 제품들은 진짜 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도 대단한 제품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아. 엄청나게. 그리고 리얼리더스 200대 기업으로 선정됐고요. 제네럴 바이오 전체 76위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세계적인 회사죠. 아시아에서 제조업 분야 7위고 세계에서 제조업 분야 7위입니다. 아시아는 1위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인정받은 회사, 검증된 회사라는 겁니다. 말로만 좋다는 회사가 아니에요. 다 말로는 다 좋다 그러잖아요. 말이 아닌 진짜입니다. 팩트라 그러잖아요. 팩트. 그리고 뭐요? 아펙 바이오테크 1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ESG 경영의 끝판왕, 바로 사회적 기업의 끝판왕 비코프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비코프 인증은 환경활동, 근로여건, 유통규조, 지역사회활동, 지배구조를 다 통틀하고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200점 만점인데 80점만 받아도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따졌을 때 한 30점만 받아도 좋은 회사래. 30점만 받아도. 근데 제네럴 바이오는 167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의 만점을 받았다는 거죠. 세계적인 것이 증명된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익 배당을 가져가지 않아요. G급도 그렇고 제네럴 바이오도 그렇고 이익 배당을 한 번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협동조합형 네트워크라고 그러는 겁니다. G급을. 그래서 주주 배당이 하나도 안 가져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어떻게 돼요? 경쟁력 있게 싼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경제 워크북 교과서에 나온 회사 없어요. 여기서 아주 선하다고 나와 있어. 그냥 선하고 약자들한테 안전한 일자리를 주고 유해 제품을 쓰지 않는 회사고 비컵 인증을 받았고 공정다단계 유통회사 직급이 이렇게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가 있냐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그 제품만 설명하는데도 하루가 부족할 거예요. 한마디로만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케어셀라 어떻게 돼요? 제네럴 밸런스, 에코스노우, 그 다음에 하라힐츠, 그 다음에 디엘릭서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룹이. 이 중에서 다 뭐예요? 무독성 친환경이에요. 절대 독성이 안 들어있고요. 다 EWG 그린 등급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능성 속효성이에요. 너무 효과가 빨라요. 화장품도 그렇고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가성비예요. 엄청나게 품질은 좋은데 뭐 누가 절대 품질 하는데 그것이 절대라면 우리는 쓸 단어가 없네. 그 위라 진짜 절대 품질이에요. 진짜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굉장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 이 여러분이 아는 걸 여러분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소비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기업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협동조합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누군가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회장이 뭐 얼마를 기부했다, 뭐 얼마를 기부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보여주기 위한 광고 효과가 있는 거야. 어차피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 기부 많이 해가지고 광고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거기에 와 우리 회장님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응? 진짜 근본적으로 돼 있어. 직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사회에 헌원하게 돼 있다니까. 근본적으로. 그리고 수당은 4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 매칭수당, 그리고 승급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은 비기너, 멤버, 정회원, 스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입하면 무료 회원 가입 비기너고요. 물건을 하나라도 사면 그때부터 회원이에요. 멤버. 그래서 멤버만 돼도 우리는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내가 내 매출이 뭐 최소한 뭐 70만 원이 되든지 100만 원이 되든지 200만 원이 됐을 때 어떤 자격을 주는데 우리는 칫솔 하나만 사도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좌우 따지지도 않아요. 좌우가 맞아야 된다 이런 거 땡땡에서 많이 이거 따지잖아요. 그죠? 다 보통. 근데 이게 없어요. 추천 수당을 받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회원이 되면 약 50BB, 약 12만 원 정도를 사게 되면 추천 수당과 좌우 후원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타 500BB, 약 12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했을 때 우리는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천 수당은 내가 소개한 사람은 다 내 일대야. 내가 소개한 사람은 다 일대입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살 때마다 BV의 10% 또는 BV의 20%, 또 지금 프로모션 기간에 BV의 30% 미쳤어. 방판이야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저기 99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15만 원 주면은 거의 방판 수준 아닌가요? 그렇게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의 조건 없이 내가 그냥 칫솔 하나만 사면 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후원수당은 이제 후원수당은 이렇게 A줄, B줄 이렇게 해갖고 이제 통합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갖고 이쪽에서 3,000원 하고 이쪽에서 2,000원 했다. 이랬을 때 이게 3,000, 2,000이 됐을 때 우리 2,000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이 남잖아요. 이 1,000을 우리는 이월해 준다. 다음으로 이월해 준다는 겁니다. 없애지 않고 프레시 아웃을 시키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프레시 아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A 레그, B 레그가 자꾸 바뀌어요. 이건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쪽은 대실적인데 이쪽이 계속 소실적이야.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안 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 하다 보면 이쪽이 더 커진다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쪽이 더 작아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프레시 아웃이 되면 맨날 작은 쪽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큰 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쪽이 커지고 이쪽이 작았더라도 예전에 컸던 게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큰 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애턴이었다면 애땡땡이었다면 내가 한 20만 원 받을 사람인데 G쿱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누적된 것 때문에 얼마를 받게 돼요?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에. 이 차이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추천 매칭 수당이라는 게 있어갖고 내 밑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 후원했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매칭 수당이에요. 그래서 내 밑에서 사업을 해갖고 번 후원 수당의 총합의 15%를 주는 겁니다. 일대한테. 이렇게 보면 내가 소개한 사람은 무조건 1대예요. 그래서 1대가 버는 거에 15%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1대가 소개한 사람은 2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2대가 번 거는 10%. 그리고 또 그 2대가 또 소개한 사람 있죠? 그 3대가 버는 게 5%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아까 지금 잠을 잤던 우리 이선심 우리 파트너는 저한테 3대예요. 3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대수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대수는 수당을 주는 방법이지 이 대수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큰 사업이에요? 후원 수당이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내 3대에 나온 사람이 지금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나온 사람들은 다 4대 이상이죠. 그럼 저한테 매칭 수당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제일 제가 많이 후원하거든요. 왜 그렇죠? 후원 수당이요. 우리는 후원 수당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매칭 수당하고 추천 수당은 어떻게 돼요? 외적인 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주는 후원 수당이다. 그러니까 파트너를 생각할 때 내 파트너다, 내 직대다, 내 일대다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내 파트너는 다 똑같은 거예요. 100대든 1000대든 아니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다.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급수당은 딱 한 번 줘요. 추가금으로.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만 주냐면 다이아몬드까지만 줘요.
다이아몬드까지는 고생했다 그러고 이제 축하금을 줘요. 500만 원. 근데 블루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갖고는 돈 하나도 안 줘요. 박수만 쳐줘요. 어떤 회사에서는 10억 주잖아. 그리고 3억 주잖아.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거기다 또 돈을 주잖아. 이건 우리는 G급의 가치 안 맞는 거예요. G급 가치는 나눔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미 가졌던 사람들 것은 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싹 없앤 겁니다. 잘했죠? 네,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 첫 번째 회사의 오너가 제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회사가 오너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위 직급자예요. 상위 직급자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업자들한테는. 그리고 이 상위 직급자하고 회사가 유대관계가 좋고요. 엄청나게 여기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팀 리더를 키워나가야 되고요. 팀 리더가 어떻게 돼요? 팀 사업자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팀 사업자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신규 소비자 개척을 하러 댕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힘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사명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진짜입니다. 우리 경제를 구하는 일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죠. 경제가 어려워져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전쟁보다도 무서운 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네트워크가 대안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대안인데 이것이 뭐예요? G급이 더 대안이라는 거예요. G급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도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G급은 더 잘 돼야죠. 당연히.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그죠?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문화가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양말리라고 들어봤죠? 사람의 향기가 어디 간다고요? 말리를 갑니다. 회사 오너와 상위 직급자의 관계의 훈훈함이 말리를 갑니다. 저기서부터 향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바람을 일어나질 못해요. 일일이 만나서 맨투맨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전달하고 막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도와준다든지 뭐 어떤 바람이 막 어디서 막 지원군이 온다든지 막 이런 거는 전쟁하다가 그거는 여기서 못해요. 그건 저 위에서 하는 거야. 야, G급 가면 대박이래더라. 야, G급을 해야 된다더라. 이런 소문은 밑에서 해갖고 일어나지 않아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투병들이 전투하는데 천군만마. 기가 살아나는 거죠. 전쟁은 뭐로 이겨요? 사기로 이기는 거예요. 사기. 아무리 대단한 군대도 사기를 잃어버리면 그냥 아무리 10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10만 대군이라도 1만 대군이라도 어떻게 돼요? 진짜 사기가 충만하면요 다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전투병한테 누가 줘요? 지휘관이 주는 거야. 사기를. 지휘관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 하나만 노력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다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야. 톱니바퀴처럼. 그랬을 때 시너지 효과를 가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1등 기업으로. 그것이 없으면요. 거기 나사 하나가 빠져갖고 잘못되면요. 아무리 돌아도 어떻게 돼요?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G급이 모든 걸 갖췄는데 성장을 못한다. 어디가 문제가 있겠죠. 저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서 우리가 얼른 보수해갖고 진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을 힘에 대해서.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여기 개석 교육 참여하고 사람 데리고 오고 물건 전달하고 그렇게 일해야 돼요. 시간이 없지 않나요?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느껴져야 돼.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껴져야 일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 대형 쇼핑몰로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왜 대형 쇼핑몰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도권을 다시 우리 서민들의 손으로 가져와야 돼요. 35%의 그 수익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이웃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직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모이자. 빨리 여기 100명 차고 부족해갖고 난리가 나야 돼. 빨리 모이자. 그래서 모이는 것이 시작이다. 모여서 교육을 들어야 어떻게 돼요? 장군이 돼서 적을 무찌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길을 받아갖고. 여기서 강사가 스폰서와 이런 사람의 길을 받아서 회사의 길을 받아서 우리는 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